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국정 운영을 되짚고 또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을 이끌게 됐는데요.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관련 내용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서 이제 총리가 됐습니다.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됐거든요. 간단하게 소감 어떤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제1과제입니다.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습니다. 야당은 본회의장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총리가 됐습니다. 과정과 앞으로의 기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굉장히 엄중한 국내외 상황 속에서 대통령께서 사실상 혼자 정부를 계속 이끌어 가시던 상황이었는데 예. 이렇게 총리로서 공식적인 인준을 통과하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정부의 진용이 좀 갇혀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님의 짐을 좀 덜어드리고 그리고 초대 총리로서 이재명 정부에서 좀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근데 그 외에 좀 아쉬운 점은 이번 이 국회 인준안 표결하는 과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참을 한 일입니다. 사실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의 공방이 오가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예.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를 임명하는 일인 만큼 여야가 한데 모여서 좀 머리를 맞대고 협치를 이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는 청문회 과정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보여주지 못했던 국민의힘이 나중에는 급기야 배추를 갖다 놓고 배추 청문회를 벌이고 예. 그 뒤에 결국에는 이 표결을 하는 날까지도 불참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떤 대통령이나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 국민의힘과의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떤 국정 운영을 발목 잡으려는 의도밖에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아쉬웠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은 반대를 했지만 임명은 됐습니다. 이제 내일 임명장 수여가 될 텐데 초대 총리인데 그래도 새 정부 초대 총리인데 기대할 만한 부분은 없을까요? 야당으로서? 일단은 과정도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당이 계속해서 야당 탓을 하면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조차도 야당이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참 벌써부터 미래가 보인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사실 증인도 없었고 증거 제출도 굉장히 미진한 청문회였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 측면에서의 오만함이 보이는 와중에 야당이 무조건적으로 인준에 협조해주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태도 측면에서의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김민석 이제 총리가 되셨죠. 어쨌거나 민주당이 단독으로 인준을 한 건데 시작하자마자 이전 전 정권 탓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폭정 세력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네. 이제 정치인이 아니라 내각의 수장이거든요. 그렇다라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통합 행보를 이끌어야 하는데 폭정 세력이라는 지칭과 통합이라는 것이 과연 양립할 수 있는 것인가 예. 이런 의구심이 들었고요. 협치를 할 생각이 과연 있기는 한가. 그리고 사실 민주당이 전 정권 탓하는 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30차례나 탄핵 소추안 발의를 한 걸로도 모자라서 심지어는 경제부총리까지 탄핵을 시켰던 민주당이 경제의 어떤 문제를 전 정권 탓으로만 돌리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조금 네. 더 집권을 했으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 이후부터 계속해서 여야가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좀 예측을 했던 대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여당 주도로 단독 처리로 인준이 이뤄지게 됐는데 좀 많은 국민들이 새 정부에 좀 여야가 합치하는 모습, 좀 협의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좀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계속 만날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게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취임하시고 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여야 이제 대표들을 만나시기도 했고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이제 야당 지도부를 이제 초청을 해서 오찬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취임 첫날부터 사실은 다양한 당을 모아놓고 이제 밥을 먹는 자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손을 내밀고 대화를 하려는 시도는 있었고 취임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한 달 뒤에 만나든 시간을 좀 더 두고 만나든 여러 방식으로 좀 만나는 시간을 굳이 그렇게 빨리 가져가지 않아도 됐지만 대통령께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르게 움직이시면서 이 대통령께서 갖고 있는 야당과의 소통 의지, 협치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거는 볼 수 있는 거고 앞으로도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오히려 지금 이제 본인들이 대선에 패배하고 나서 여러 가지 당내 내홍을 수습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이것으로부터 좀 탈출을 하기 위해서 이 대여 투쟁을 강화하고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잡았다고 한다면 저는 그 전략은 폐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계속해서 야당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만큼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도 좀 전향적인 자세로 좀 협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총리가 임명이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 본능이 드러난 정치적 선언이다라고 말을 할 만큼 좀 저항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협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에 이제 야당 그 대표 지도부를 만나고 여러 행동으로 보여준 것은 저는 고무적이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네요. 같이 만나서 예. 오색국수 말아주고 뭐 밥만 먹는다라고 해서 통합과 협치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통합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뒤에서는 원구성 자체를 법사위원장까지 독점을 해버리고 총리를 단독으로 강제 인준을 해버리고 임명 강행을 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화전양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그러면서 이것을 야당 탓을 한다? 지금 여대 야소 국면입니다. 민주당 여권 세력이 거의 190여 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도의 압도적인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는데 글쎄요, 아무런 지금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한 이 군소 야당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게 협치라고 하는 것은 주도권이 있는 쪽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만 먹자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통합의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양측이 팽팽한데 드디어 합의된 일치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3% 룰, 그러니까 강화된 3% 룰이라고도 하던데 이게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전 정부 때는 그 폐기가 됐거든요. 이재명 정부 와서는 1호 민생 법안이 된 건데 야당이 그 국민의힘이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마음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면서 합의가 됐어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도 약간 그 고마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뭐 다행스러운 일이죠. 예. 사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계속 그동안 뭐 대안으로 자본시장법을 내세웠지만 이제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를 했거든요. 예.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협치를 통해서 이제 법률이 통과가 되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이것이 정치의 회복이자 경제의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 상법 개정안은 진영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파적인 신념이나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의 권리를 좀 보호하고 주식 시장을 더 낮게 만들기 위한 그런 하나의 조치이지 않습니까? 예.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고 이제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었던 만큼 저는 이번에 이렇게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한 것이 주식 시장에 보내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사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국가가 좀 정상화가 되어 가면서 주식 시장의 환경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여기서 조금 더 가속이 붙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야가 뭐 앞서 저희가 얘기 나눈 대로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네. 어쨌든 이 민생과 관련된 경제와 관련된 법안에서만큼은 협치를 좀 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하나의 계기여서 여러모로 국가에 좋은 시그널이 되고 있고 국민들에게도 좋은 시그널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런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민생을 좀 서로 같이 챙기는 느낌도 있다. 기분이 좋은 한편으로는 어색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싸우는 모습만 보다가 이런 모습이 어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저희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과 우려들이 있는 것도 예,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하면은 어차피 저희가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차라리 협조를 하면서 좀 민주당에게 부족한 디테일을 저희가 좀 채워주는 것이 좋겠다. 좀 이런 식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상법 개정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조차 만들어 보고 부작용이 생기면 고쳐 나가자, 예, 예. 보완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주주 충실 의무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주가
주가가 떨어지는 모든 현상들. 근데 그것이 비단 어떤 회사의 경영상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무더기 소송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기업들은 애로사항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재안을 낸 것이 기업 입장에서도 좀 세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세제 개편안을 좀 병행 처리하면 어떻겠느냐, 대타협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좀 무리한 물적 분할 같이 주주 적대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예. 그렇다라고 했을 때 상법 개정도 더 시너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를테면 최근에 그 넥슨 회사 같은 경우에도 회장이 갑자기 사망하는 예, 사건이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거의 60% 가까이 걷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일대 주주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영권 방어 자체가 안 되는 좀 왜곡된 세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텐센트라고 하는 중국 자본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주주와 회사는 적대 관계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회사가 잘 돼야 예. 주주들과 근로자들도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런 상생의 경제학 측면에서 좀 국민의힘의 입장을 좀 전향적으로 민주당도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네. 한편 오늘 오전에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을 맞아서 첫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거 주택 추첨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을 위해서 그동안 운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로또 이런 게 돼야 되는데요. 네.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추첨하면서 아까 넣어주신 명함을 한 장 뽑겠습니다. 이거 주택 추첨하는 것도 아니고 네, 제일 먼저 손들어.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 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보신 것처럼 좀 다소 자유로운 분위기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굉장히 틀을 깨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는데 이 내용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을까요? 네, 뭐 일단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굉장히 내실 있고 또 그러면서도 유쾌하고 솔직했던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대통령님의 말씀은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 시멘트, 자갈, 모래, 물 이런 걸 섞어야 콘크리트가 된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이것은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해 오신 인선에 있어서 어떤 실용주의의 노선 그리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던 그런 통합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본인의 일관성을 드러내는 답변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굉장한 안정감을 느꼈던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사실은 뭐 최근에 이제 검찰 인사라던가 뭐 민정수석 인사라던가 이제 검찰 출신 인사들을 등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좀 지지층에서도 또 다른 야당들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그런 우려들을 알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동시에 그럼에도 뭐 누구랑 연관이 있어서 이것을 배제해야 되고 같이 갈 수 없고 이렇게 하다 보면 쓸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국가와 국민에게 충직하다라고 한다면 다 같이 가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대선 기간 내내 야당에서 공격했던 뭐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이 뭐 되면 바로 뭐 독재 국가가 될 거고 바로 정치 보복할 거고 어떤 뭐 검찰은 다 해체될 거고 검찰 뭐 누구를 통해서 다 뭐 보복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지만 예. 결국에 지금 대통령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행보는 이제 본인의 생각대로 뚫고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대통령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은 어떤 개인의 색깔을 강하게 드러내는 문제라기보다는 정말 실용적이고 통합적인 면모를 강조하고 계시다. 이런 부분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예, 대변인께서는 오늘 기자회견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사실 정권 초다 보니까 좀 기자들도 허니문이라 그런지 날카롭게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조금 화기애애한 모습이었지만 좀 반대로 검증해볼 만한 부분들은 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사실 성과를 아직 평가할 만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브리핑에 대부분의 답변들도 다짐을 하겠다, 당부를 한다, 잘하겠다. 네. 이런 사실 선언적인 측면에 그쳤기 때문에 아직까지 평가할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화전
장면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좀 마찬가지 좀 오류들이 발견됐던 것이 3대 특검을 추진하면서 그런 것들을 정의로운 통합이라고 포장을 했거든요. 저는 굉장히 형용 모순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3대 특검 자체가 이 가치 중립적인 특검을 통한 것이 아니라 여당이 거의 단독으로 특검 임명을 했거든요. 네. 여당이 주도하는 사상 초유의 120명의 특검이 참여하는 그런 좀 정치 보복에 가까운 지금 조치들을 취하면서 겉으로는 통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야당 입장에서는 썩 달갑게만 볼 수 없다. 이런 측면들이 들었고요. 조금 더 이제 구체성이 더해지는 시점에 그리고 예. 이제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실적 또는 시부가 나오는 시점에 또 한 번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이제 네. 그때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만 독선 불통이라는 3년이 끝났다. 그래서 정상 정부라는 게 확인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낯뜨거운 자화자찬이다. 실망감이 가득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허니문 기간이라서 기자들의 질문도 날카롭지 좀 않은 것 같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허니문 기간이니까 그래도 오늘 기자회견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점은 좀 괜찮게 보이더라는 부분도 있었나요? 저는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은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힘들었을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예.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것 같다. 네. 막상 집권을 해보니까 힘들다. 이런 식의 소회를 밝힌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생각이 바뀌는 측면들도 있을 텐데 네. 지금 인사 과정에서 사실 야당보다도 여당 내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네. 또 지금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 쪽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아직 모르죠, 뭐. 그렇죠. 예. 네, 지금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네.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벌써부터 대권 당권이 조금 분리되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마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찌 보면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비주류로 출발을 한 정치인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라고 하는 정점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도 그런 민주당의 과거 주류 세력들과의 좀 그런 알력 다툼이 있는 게 아닌가 전 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좋게 예.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떤 점이 좋냐고 여쭤봤더니 당 대표의 그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뭐 네. 지금 두 후보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 오늘 기자회견에서 서로가 어쨌든 이런 기자회견하면 서로가 상대는 그냥 뭐 그 비난하기 바쁘잖아요. 네. 이재명 그러면 그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면 좋겠다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었나요? 글쎄요, 저는 굉장히 좀 이번 기자회견이 성공적이었다라고 예.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께서 취임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일들과 앞으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예. 저는 뭐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기자회견이다 이렇게 모두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어떤 대통령의 이런 굉장히 좀 획기적인, 혁신적인 결정이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안심할 수 있는 정부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좋게 평가를 드리고 싶고 오히려 좀 뭐 메꿔줘야 된다 이런 부분보다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증이 들었던 건 네. 이제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인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이제 협상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뭐 관세 협상도 그렇고 이거를 유예한 조치를 계속 연장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와 걱정이 있는 시점인데 예. 아무래도 이제 외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호 간에 합의가 없는 이상 뭐 협상의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은 제한적이셨던 것 같고 네. 다만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점은 솔직하게 털어놓으셨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 실문 단계에서 어떤 부분에서 막혀 있는지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궁금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전에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기자랑 서로 사전에 질문을 짜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오늘은 그 명함들을 다 넣고 뽑기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네, 명함을 더 많이 넣은 분도 있었다고. 그죠. 이제 한 개 넣어야 될 뽑히려고. 때 예. 뭐 10개 된 사람도 있었다. 아무튼 그런 거는 이렇게 증문즉답으로 하는 거를 원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짜지 않고. 네, 그러니까 뭐 이른바 이제 각본 없는
뭐 기자회견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뭐 정치 레토릭처럼 쓰이던 말이지만 그쵸. 실제로는 뭐 사전에 다 조율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 이번엔 저도 이 121분의 기자회견을 쭉 봤습니다만 그때그때 이제 뽑고 뭐 분야별로 이제 질문이 바뀔 때마다 뽑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정말 말 그대로 추첨의 방식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예. 준비할 수도 없었고 뭐 여러 가지 예상 질문은 있었겠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누가 어떻게 질문할지까지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 기자회견을 쭉 보시면 아,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구나 예. 정도를 솔직하게 알 만한 그런 정말 허심탄회한 논의의 장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추경안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추경 통과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내일 2차 추경 의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립니다. 추경 규모가 더 커졌잖아요. 40조에 육박하는데 여야 협상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사실 뭐 국민의힘이 지금 이번에 상법 개정안에는 전향적인 입장을 뭐 표했지만 뭐 김민석 총리 인준안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 추경과 관련해서는 사사건건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총리 후보자를 과거에 이제 반대하고 계속 비판하고 했던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추경 문제인 거거든요. 예. 물론 사실 이제 워낙에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협조 없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여야가 이런 굵직한 과제들은 합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당도 사실 과거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 본인이 취임하면 바로 당선되자마자 민생 추경 30조 하겠다 이렇게 예. 약속을 하기도 했었고 추경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여야가 대선을 치르면서 만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생 경제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국민의힘도 모르지는 않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회방을 놓기보다는 오히려 좀 전향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저는 정치인에 더 걸맞는 자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추경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도 좀 들어볼까요? 그 야당이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을 발목 잡기 내지 회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경 그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고요. 다만 정부가 지금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국가의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추경 가능성은 조금 유보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만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20조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지금 마련한 예산인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부작용, 예산의 부담을 상회할 정도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 과연 단순 소비 쿠폰을 20조 가까이 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는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요. 예. 실제로 이제 소비 승수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 복지 개념의 현금 살포 같은 경우에는 20% 내외밖에 경제 창출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런데 차라리 사회 간접 자본들, 뭐 건설 경기에 투자를 한다라거나 그런 식으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민간에 지원을 할 경우에는 70% 가까이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고 지금 부동산 공급 문제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하게 쓸만한 그런 곳들이 많은데 민주당이 너무 단순하게 좀 행정을 단순화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또 6조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고 정작 제대로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물가만 오르는 결과가 될 수가 있어요. 실제 예. 지금 이번 달 물가가 2%대로 다시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벌써부터 소비 쿠폰을 발행하면 더 오를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뭐 땜질식 처방을 하긴 했습니다만 폭등을 하고 있죠. 이런 측면들을 다 좀 정권이 잘 살펴봐야 할 텐데 그러려면 야당의 검증을 좀 새겨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이 10시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12시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점심 오찬을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 보니까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 또 노동자 사면 복권해달라 이런 말도 나온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인 사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은 안 했고 노동자들의 사면에 대해서는 수용 실태 일단 그 어떻게 지금 그 갇혀 있는지 그 환경은 파악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알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얼마 안 있다가 야당 대표도 만났고 그다음에 비교섭단체 지도부도 만나고 오늘 질의응답에서도 여야 영수회담 정례적으로 할 것인가 이제 정례적까지는 아니겠지만 많이 만나는 거는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 그 지도부도 만나는 모습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폭넓게 소통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신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만 만나는 대통령이 아니라 예. 이제 비교섭 단체인 정당의 대표들 역시도 사실은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떠한 그 세력들에 대한 존중과 어떤 협력의 의미를 담아서 초청을 하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사실은 계엄 정국에서 그리고 탄핵 정국에서 비교섭 단체인 방금 이제 거론하신 이런 여러 다양한 야당들과 협력 관계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우호적인 우군들로서 같이 국가 정상화에 기여를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노고들을 또 모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 자리에서 뭐 사면복권에 대한 의제가 나왔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즉답을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네. 이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거나 혹은 사면에 대한 예단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조금 부적절하다라는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예. 뭐 저는 좀 현명하게 답변을 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만났는데 여기서 조국 전 대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포함해서 정치인들, 노동자들 사면복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질문,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의견을 표현한 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좀 선출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좀 존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비교섭 단체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만나고 구애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오른 화두가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예. 조금은 안타깝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특별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집권하자마자 이 특별 사면에 대한 요구 내지 이런 화두가 이렇게까지 들끓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비단 조국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도 사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권 내에서.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스럽겠죠.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또 뿌리가 같은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좀 같은 편 울타리 안에서 판단을 하고 싶을 텐데 또 여론의 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전략적인 침묵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특별 사면이 또 이제 사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권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치인들이 또 출마를 준비하게 되면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에 상당히 의지해야 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런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양가적인 측면들을 어떻게 잘 다루어 나갈지가 상당히 관건으로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잘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과 오찬에서 다뤄진 내용들을 좀 짚어봤고요.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서요. 3대 특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건희 특검팀은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돌입을 했고 내란 특검은 김주현 전 수석, 김성훈 전 경호차장 등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해병 특검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이 각각 특검들 좀 진행 상황 어떻게 보세요? 뭐 차근차근 순리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지나치게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 특검이 진즉에 통과돼서 밝혀져야 될 진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서 밝혀져야 될 실체적 진실들이 은폐되고 증거가 인멸되는 그런 우려들이 굉장히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제 특검이 출범을 하고 나서 좀 각자가 이제 세운 로드맵들이 있을 겁니다. 어디부터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되는지 워낙에 이제 수사할 사안들이 많고 대상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집중적으로 좀 속도감 있게 나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예. 뭐 좀 주목해볼 부분은 네. 이 삼부토건 이 뭐 주가 조작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른바 윤 정부가 이제 추진했었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테마주로 알려지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부당 이득을 뭐 600억이 넘게 챙겼다라고 알려지면서 이 관계인들이 뭐 고소 고발을 당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뭐 그 특히 김건희 여사의 그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졌던 이모 씨가 이 삼부 내일 체크라는 말을 단톡방에 남기게 되면서 예. 어떤 삼부토건이 테마주로 급부상할 수 있는 그 환경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고 나서 삼부 내일 체크라는 말을 남기고 나서 예. 이 김건희 씨가 당시에 뭐 우크라 영부인을 만나고 원희룡 씨가 뭐 당시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었는데 뭐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뭐 포럼이나 이런 곳에 가서 인사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 관여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은 계속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아마 심플할 것 같습니다. 예. 이 강제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진실들이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지금 내란 특검에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서 조사를 그쵸. 했고, 예. 근데 여기서 드러난 사실은 계엄이 끝나고 나서
12월 5일에 이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계엄과 관련된 문건이 있냐. 라고 이제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진술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혹은 뭐 안가 회동을 이제 그 뒤에 가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라서 저는 핵심 인물들을 제대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거, 이거는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진실에 가까워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3부 네. 체크는 초반에 골프장 예약이다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예. 3부가 그 3부가 아니다라고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했지만 예. 그 뒤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일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짜맞춘 듯이 돌아간다. 그렇게 하고 실제로 폭등을 했고, 거기서 이제 뭐 주식을 팔면서 그 관계인들이 600억이 넘는 부당 이득을 얻었다라는 게 이제 금융위원회의 조사로도 밝혀진 바가 있었고, 예. 관계인들이 고발을 당했고요. 실제로 그 금융위원회 산하 그 뭐 증권선물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좀 수사를 더 해볼 필요가 있다. 김건희 네. 씨라든지 여러 인사들에 대해 배후설이 나오기 때문에 수사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그래서 그 중요성 때문에 3부 토건을 가장 먼저 압수수색한 거였고요. 아마 조금 더, 그리고 주가 조작이기 때문에, 네네. 주가 조작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관여된 정도를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결국에 이것도 자료가 있는 거잖아요. 예. 확인해 보면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3대 특검 수사 진행 빠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속도감 어떻게 체감하고 계세요? 뭐 사실 이제 출범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어떤 실적을 평가하기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기는 예. 합니다. 그런데 좀 이례적으로 빠른 것은 맞죠. 왜냐하면 사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야당이 행정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인데, 지금은 여당이 주도하는 특검이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야당이 추진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특검의 지명을 좀 지연을 시킨다든지 아주 예산을 좀 늦게 준다든지, 예. 그래서 사무실 구하는 것부터 적게는 한 달, 많게는 2달까지도 걸렸던 것이 과거 사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집권하자마자 한 달 안에 모든 지금 진용을 꾸리고 수사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것은 맞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좀 주요 인물들을 소환하는 정도, 그리고 이제 출국 금지 조치를 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적은 지켜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특별한 것들이 많이 나올까 하는 의구심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 예. 내부적으로는 이미 관련된 수사들이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또한 대부분 특히 내란 관련된 것들은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 기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수사가 마무리됐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중복적인 수사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민들께서 인식하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가 나와야 이렇게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특검을 하는 것에 이 당위가 있을 건데, 과연 그런 실적의 압박을 얼마나 잘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